예, 문화관광 4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문화의 기능을 쭉 사회화 기능, 육고 충족, 사회 통제, 사회 존속 기능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셋째 줄에 베넷과 튜밍이라는 사람이 1948년이야. 지금 2020년이죠. 1948년에 문화의 기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관광 쪽에서 나온 문화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책 저 책 하다가 같은 파트를 여기서도 뺏겨놓고 여기서도 뺏겨놓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단 1948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일어난 해가 1950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6.25 전쟁 나기 2년 전에 이 학자들은 이런 얘기했죠. 기본 조건,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이걸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70년 전에 했던 게 지금하고 딱 들어맞죠. 그래서 첫 번째, 사회 성원을 재생산하여 계속 충원해야 하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충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빨리 안 죽어요. 빨리 안 죽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세대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한다 해갖고 청년들이 돈 벌어서 노인네 부양해야 된다 그래갖고 노인을 비하하거나 척대감을 갖는 경우도 작년에 심각한 사회 문제였거든요. 국민연금을 설계하고 그게 독일의 철회재상 비스마르크가 연금 독일이 최초로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보통 60세, 65세 되면 사망을 한다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0살까지 살죠. 라디오 공익 광고 같은 걸 보면 선전을 보면 150살까지 산대요. 여러분은 15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와,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재난이에요, 재난. 저는 70세가 넘으면 운전면허증도 뺏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모르죠. 저도 계속 운전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왜냐면 노인이 되면 돌발 상황에 반응하는 그게 늦어요. 그러려면 이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런 게 잘 발전이 돼야 되죠.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최근 들어서 노인들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쨌든 노인이 많아지고 재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게 재산이었어요. 왜? 단순하게 노동사회였잖아요. 농사 짓는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집은 그만큼 수확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요즘은 아이를 하나 낳아서 그걸 제대로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이를 사치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둘, 셋, 넷 되면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런데 사회성원을 재생산해야 된다. 두 번째, 사회성원들이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사회의 기능. 그래서 생물학적 기능은 먹고 자고 싸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욕구요. 욕구 5단계 설에서 맨 밑에 생리적 먹고 자고 싸는 거야. 먹는 거 못 먹는 사람 많죠. 무료 급식소 해주잖아요. 잘 데가 없죠. 노숙자 하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과연 이런 상태로 사회가 존속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성광호 나오는 설국열차인가 보신 분 계세요? 1호차는 아주 럭셔리하게 살죠. 뒤에는 바닥이에요, 바닥. 심각한 문제죠. 또
그들을 사회화시키고, 이러면 아까 앞에서 사회화 했죠. 경찰서에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건 좋은 거야, 그런 거 가르쳤단 말이에요. 또 사회활동과 삶에 필요한 재화와 봉사를 생산하고 분배해야 된다.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물론 도덕적으로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은 그래서 기부도 하고 해요. 우리는 딱히 그런 걸 보기가 어렵죠. 너무 급속도로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부동산 투기나 뭐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죽었다 깨라도 집은 못 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심각한 문제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경찰, 군인 있는 거죠. 성원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일에 임하도록 자극과 동기를 주어야 한다. 예. 자극과 동기. 그래서 지금 20대들의 영린이라고 그러죠. 영린, 뒤에 그 왕의 영린 뒤에 뭐 이상하게 비늘 그런 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20대 영린이 뭐냐면 취업, 그리고 군대, 그죠? 취업할 때 백으로 들어가고, 군대 갈 때 뭐 빠지고 휴가 가고, 뭐 그게 아직 판결은 안 났으나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상의 6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회는 존속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 말이 그 때문에 이걸 강의를 한 거죠. 이러한 사회 존속이 필요해 기본 조건의 충족을 문화가 가능하게 한다. 예.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화가 없으면 이 사회가 존재를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의식,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집사람 같은 경우도 뭐 초록 어린이 재단, 그다음에 가끔 텔레비 나오죠. 뭐지? 아이씨, 생각하는데 그 배고픈 애들한테 당신의 얼마가 뭐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부단체에서 뭐 제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 할머니들, 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제대로 안 해줬다 뭐 그런 얘기 듣고, 불교 그 사찰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기금 걷어가지고 지네 거에 다 쓰고 했다고 그런 얘기 듣고는 아예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황폐화해 가는 거죠. 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 선진국이 돼야 돼요.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으나 문화적으로는 아직 선진국이 안 됐어요.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가 제 기능을 해야 되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16페이지요. 신간이나 구간이나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6페이지에 문화의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읽지도 마세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한 내용을 아주 짧게 맡겨놔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우리 관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요새 19페이지에 주요 용어를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교재 없어요. 교재 없고 쓰세요. 새로운 문화의 적응 과정, 새로운 문화의 적응 과정인데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최초 도취기, 도취기. 1번 최초 도취기. 이렇게 받아 적으라고 그러면 뭐 의미가 있겠죠. 알아서 적으세요. 두 번째, 최초 도취기를 지나면 초조 불안기, 초조 불안기. 세 번째, 점진적 적응기,
점진적 적응기. 네 번째, 이중문화기. 잠깐만요. 예, 안범님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촬영 중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한국해양리서치에서 뭐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가게에서 이거 안 끄는 이유는 끊었다가 하면 동영상이 또 4개가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참 강의하다가 전화도 받아요. 자, 다시. 저도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죠. 막 화가 나요. 근데 계속 울릴 테니까 끊을 수도 없고 해서. 자, 최초 도치기. 두 번째, 초조 불안기.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세 번째 단계가 점진적 적응기. 점진적 적응기. 점진적 적응기. 네 번째가 이중문화기. 이중문화기.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최초 도치기에는 기대감과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제가 처음 유학을 갔을 때요. 와, 미국이란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홈플러스나 뭐 큰 마켓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 슈퍼였죠. 지금 동네에 있는 슈퍼보다 더 작은 구멍가게들이 있었던 시대. 거기에 갔는데 미국에서 홈플러스, 그러니까 월마트, 타겟 뭐 그런 거 보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와, 기대감과 호감으로 난리가 나는 거죠. 좋은 나라가. 우유만 해도 뭐가 이렇게 많냐. 뭐 파스텔 우유에 뭐 저지방 우유에 뭐 5만 개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울 우유인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조 불안기요. 어이씨, 내가 실수하는 게 없나? 뭐지?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 걸 가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하이 그래요. 순간 저 새끼가 나를 아나? 내가 언제 만났나? 근데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더라고요. 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잡아줘요.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은 땡큐. 그러면 앞에서 잡고 있던 놈은 You're welcome. 교과서에 배웠던 영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안 하나 하면 불안해지죠. 그 다음에 점진적 적응기. 어느 정도가 되면 뭐 안 하고도 가고 땡큐 안 하고도 가고, 나도 또 모르는 놈 봐도 눈 마주치면 Hi, how are you?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중문화기, 한국교회 간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가서는 안 그래요. 그건 그거대로 한국식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스마트폰 쓰잖아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말고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 우와, 신기하다. 스마트폰을 처음에 저는 늦게 샀죠. 이런 거 뭐하러 쓰나? 전화하고 받는 것만 하는데 문자도 잘 안 하는데. 근데 가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직업의 특성상 까똑까똑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려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뭔데 자꾸 까딱까딱거리냐? 카톡 까딱까딱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이거 모르세요? 이걸로 한대. 그래서 최초 도치기 좋겠다. 초조 불안기 잘 안 돼요. 지금도 저는 문자에 거의 단답형이었죠. 지금은 그나마 제가 노트 8을 써요. 지금 아직도 노트 8을 쓰는데 저거 3년 됐나? 근데 거기에 내가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르면 되죠. 조금 빨라졌어요. 근데 역시 그래요. 그 다음에 점진적 적응기. 이제는 웬만한 건 써요. 그러나 여전히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밀어놨던 게 뭐냐면, 뭐 음성으로 어디에 전화 걸어줘 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신도 없고요. 그다음에는 이중문학이. 학생들하고 할 때도 이걸 하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학생한테 문자가 오거나 그러면 전화해라. 전화 주세요. 안 보면 그러고 내 번호 찍어서 보내버리죠. 내 번호 찍을 필요도 없잖아요. 가면 바로 오는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런 거죠. 다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면 최초 도취기, 두 번째 초조 불안기, 점진적 적응기, 이중문화기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이제 관광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팬시한 거 하면 사람들은 최초 우와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돼. 아, 저 사람들이 조금은 불안해할 수도 있구나. 그럼 그걸 빨리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그 단계를 줄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도 직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중문학이. 그럴 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거였는지 대안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관광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관광. 근데 관광을 전공하면서 느끼는 건데 관광 전공했다고 관광 분야로 진출을 꼭 해야 되는 건 법에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관광 하냐면 관광을 하면 다른 거는 다 조금씩 바꾸면 돼요. 우리 마케팅 배우잖아요. 관광 마케팅. 회사 들어가면 회사 마케팅에 바꾸면 돼요. 그 소재만 관광해서 그 회사 걸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문은 사회학이면서도 실용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날 논문으로 수치가 어쩌고저쩌고 백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써먹을 거냐예요. 적응하는 연습, 적응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 쪽에서는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고요. 밑에 이제 그 주요 용어 이제 책에 있는 대로요. 쓰는 건 다 썼죠. 1번 최초 도치기, 초조 불안기, 점진적 적응기, 이중문학기 몇 번씩 불러주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러줄까요? 알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죠. 다음에 이제 문화 마찰.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문화의 기준으로 상대를 헤아린다.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슬람 문화는 일부 다처제라니까요.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저런 호로 새끼들 저게 말이 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또 음식 같은 거요. 할랄 음식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이요. 또 인도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왼손이가 오른손으로 밥 먹고 나머지 손은 밑 닦는 거 쓴다며요. 그런 거요.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기서 마찰이 생겨요. 근데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는 그런 게 많아요. 그 나라의 법을 모른다든가 그런 거요. 그때가 마카오 갔을 땐가 싱가포르 갔을 땐가 싱가포르 같아요. 공항에서 내려서 업무차 간 거였어요. 여행은 택시가 쫙 줄 서 있길래 가까운 데 있는 거 요거 타려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 앞에 타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줄 서 있는 거였어요. 근데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그냥 탔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럼 순간 너 나 외국인이라고 무시해?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거기는 껌 씹으면 안 되죠. 껌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면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죠. 그리고 국민의 80%인가 90%가 다 자기 집을 갖고 있어요. 그 공공재로 다 제공을 하죠. 그러면서 일률적인 그 임대주택이 아니라 또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집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러니까 돈을 더 내면 되게끔. 그러나 집에 대한 욕구가 우리나라처럼 저렇지는 않아요. 그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인 싱가포르도 영국에서 독립을 한 나라거든요. 이관요 수상이죠.
거기서 독재자예요.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수상을 했거든. 근데 국민복지라든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독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지금은 죽었어요. 박정희 때였거든요. 박정희 때였는데 지금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껌을 씹으니까 그 지하철 같은 게 그 껌딱지가 붙어서 고장이 나고 하니까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길거리에서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도 내 거 아닌 거 딴 거 쓰면 그것도 걸려요. 그리고 지금도 태형이 있죠. 때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묶어놓고 엉덩이 까고 때려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는 미국의 20대 청년이 갔다가 마약을 소지했나 어쩌나 그래서 막 해갖고 난리가 났었죠. 결국 때렸어요. 그 10대 때려야 될 걸 3대를 때렸나 그렇게 하고 추방해버렸죠. 그러니까 양쪽 다의 그 얼굴은 살린 거죠. 미국은 자기네 나라 미국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대로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마찰과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마찰과 문화 마찰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관광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제가 배울 때는 일본 관광객들을 섹스 애니멀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 때 전세 일본이 우리보다 N곳이 되고 일본이 선진국이었어요. 미국하고 프라자 합의하기 전까지는. 그러고서 잃어버린 30년 해갖고 조모양 족골이 됐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끝내주는 나라였어요. 일본은.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동남아 다니면서 그 여성을 성을 사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섹스 애니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비난을 했거든요. 그 다음 그 바톤을 이어받았던 게 대한민국이요. 태국 뭐 그런 데 가면서 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또 오만 거, 곰 발바닥, 뭐 이상한 거, 뭐 쓸개, 살아있는 곰을 찻장에 가둬놓고 그 쓸개 즙을 빨아먹는 게 세계 해외 그 토픽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또 최근 들어서는 사스 사태 이전까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죠. 그 제주도에서는 횡단보도고 뭐고 필요 없고 아무 데서나 길 건너고 아무 데서나 담배 피고 술 처먹고 버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했고 한국이 했고 중국이 했고, 중국도 무시 못하는 거죠. 돈 많죠. 쪽수 많죠. 여행 많이 다녀요.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죠? 또 앞에 분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보신탕 개고기 먹는 문화요. 얘기 조금 했었구나. 그때 프랑스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해가지고 자기는 동물 애호론자인데 가족과 같은 동물을, 개를 먹는 나라는 야만이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공격을 했죠. 뭐라고 그래서 푸아그라요. 거위 간 요리죠. 근데 간을 그냥 먹으면 맛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위가 뭐 간이 고장났고 팅팅 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 강제로 막 사육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 프랑스의 일품 요리란 말이에요. 공격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푸아그라가 금지예요. 우리도 공식적으로 88 올림픽 때부터인가 공식적으로는 보신탕이 금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위생검사 그런 것도 잘 안 받고, 그냥 그건 법으로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위생검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관광의 속성은 평화라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서 이해를 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점진적 적응기가 되기까지는
서로의 문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까지는 마찰이 생겨요. 또 우리는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면 제주도만의 문화가 있죠. 제주도는 대문이 없어요. 이렇게 짝대기 3개 걸어 놓죠. 근데 남의 집인데 또 관광객이니까 쓱 들어가 보기도 하고. 가장 많은 게 한옥마을 같은데, 특히 안동 하회마을 같은데 그건 민속촌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유씨, 유성룡 그런 유씨가 뭐 어쨌든 유씨가 사는 집창촌이에요. 집성촌 같은 성씨가 집성. 그런데 거기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삼배모시 속이 허이 되는 삼배모시 입고 뭐 대청마루에서 비빔밥 해먹고 있는데 씩 들어와서 사진 찍어봐. 기분 좋아요? 또 있죠. 감천 문화마을, 뭐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산동네 문화마을은 대체로 6.25 때 피난와서 그냥 놀러 왔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근데 그런 곳에서 가서 막 사진 찍고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커피 먹던 거 놓고 가고, 그게 문화 마찰이라는 거예요. 관광은 이 문화 마찰 소지가 많아요. 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관광개발론에서 했죠. 프로블럼 솔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블럼 어보이딩, 그 문제에 관광객들하고 주민하고 맞닥뜨렸지 않게 해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는 곳이 드물어요.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거나 뭐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나 방문객의 루트를 들어갈락 하는 그 길을 통제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문화 마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다고 표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과제를 내야죠. 출석 리포트는 새로운 문화의 적응 과정 4단계 있죠. 그거 1, 뭐 2, 뭐 3, 뭐 4, 뭐 적어서 내세요. 그리고 리포트 제출 기간이 이제 일주일 단위로 짧아집니다. 시간 엄소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 연장해 주세요, 몰랐어요, 그런 거 책에 없어요, 안 통합니다.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안녕.